이래서 검찰 해체론이 자꾸 명분을 얻는 것이죠. 지금 새로 나온 이 증거들은 김건희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증거들을 윤석열 정권의 검찰들이 아예 눈을 감고 안 한 것이죠. 검찰이 4년 동안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특검이 시작하자마자 이 증거를 찾았잖아요. 네. 왜 이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증거에 실마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은 이걸 찾지 않았습니까? 부실 수사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검찰이 일부러 선택적으로 김건희를 봐주기 위한 권력의 시녀로 노릇을 한 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검찰이 이제 김민수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좀 착수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고발을 한 지 하루 만에 수사부서에 이제 배당을 한 건데 이러한 좀 일종의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 검찰의 김민석 죽이기가 시작됐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 이게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사건을 다음날 배당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준의 절차일까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여전히 정치 검찰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는구나라고 하는 의혹을 민주당으로서는 또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죠. 예. 검찰에서 어떤 수사로 받아들여져서 사건 자체가 배당이 됐다는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지적하고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오늘로 해서 이제 정부의 30조 5천억 원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이 됩니다. 네. 이제 관련된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사실 뭐 예결위원장 문제부터 해가지고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추경안 자체에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추경에 대한 효과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정 부분 전 국민 뭐 지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좀 야당을 좀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 야당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중에서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잘 수용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민생에 정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야당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있다. 네. 그러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때 왜 공약을 했습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장이 명확치가 않아요. 이 규모가 크다는 건지 네. 하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공약이었습니다. 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 이 정도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 GDP 대비 어떤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하루가 늦으면 그만큼 효과가 없다.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본인들이 대선 때 공약한 일인 만큼 지금 본인들이 잘못으로 경제가 위기가 왔고 그다음에 민생이 이렇게 정말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우성일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준에 다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이렇게 폭망하게 한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생각을 해야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경안과 관련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빠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야 간의 평행선이 이어질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좀 협조를 안 한다면 좀 어떤 지속적으로 협조를 안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요. 저희들처럼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가 마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본 요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국제정세,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통상 압박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의 정세가 저렇게 심상치 않고 그다음에 물가의 상승 지금 우려가 지금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루하루가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엊그제까지 여당을 해본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추경호 전 원내대표마저도 이분은 기재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송원석 지금 신임 원내대표도 당연히 그 관료 출신 아닙니까?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을 네. 정치 공세로 지금 이것을 막을 명분이 전혀 없다. 시간이 금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문제 잠깐 예.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부처 특히 검찰과 해수부 그리고 방통위의 업무 보고가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특히 안철수 의원은 국정위가 좀 점령군 행세를 한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좀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가요?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수위 때 본인들이 했던 발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청와대 수석이었지만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를 정말 철저히 잘해라 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저희들이 청와대의 대통령실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여러 차례 인수인계를 받으러 와라 그래도 안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갑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 방통위는 자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들만큼은 언급이 돼야 되는 업무보고 아니겠어요? 검찰청은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빠져버렸어 업무보고에서. 아니 이런 알맹이가 빠진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방통위는 무려 23건의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아주 지연 말단적인 8가지만 언급하고 나머지 통째로 빠져버렸어요. 핵심들이. 아니 이런데도 업무 보고를 받고 있고 지적을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인수위가 없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이것은 준비가 아니라 바로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들은 어떤 정권에서 시험을 봐서 그 임기 동안 뽑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미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로 선서하고 마음을 먹고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어떤 일관된 자기 국가의 이익과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갑질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특검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세 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모두 응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특검과 협의를 해서 뭐 체포가 됐든 재구속이 됐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이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를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현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켰을 때 국민에게 발표한 담화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명령을 받았던 사령관들은 전부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수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가면서 그 국민들에게 분노와 불면의 밤을 몇 달 동안 지속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법원은 정말 날짜 계산이 아니라 시간 계산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내란 수괴를 석방했고 그 다음에 검찰은 여기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수괴의 석방을 보장해 주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지름길이고 경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또 어떤 출석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 하루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저질렀던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파렴치한 그런 일이고 바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 하라고 특검을 국민께서 허락해 주셨고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신 것이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합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인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이미 수사가 됐던 사안인데 예. 지난주에 이제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검찰의 부실 수사이냐 아니면 좀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원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지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게 정답입니다. 정말 이래서 검찰 해체론이 자꾸 명분을 얻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또 김건희 측에서는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전가의 보도 같은 논리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탈 털었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책임져야 한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 이 증거들은 김건희에 대한 공범들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공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거들인데 그 증거들을 윤석열 정권의 검찰들이 아예 눈을 감고 안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처 부속 건물에 출장 조사를 하고 핸드폰을 뺏기고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아주 스모킹건에 가까운 그런 진술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4년 동안 이것을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특검이 시작하자마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증거를 찾았잖아요. 네. 왜 이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증거에 실마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검찰은 이걸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부실 수사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는 검찰이 일부러 선택적으로 김건희를 봐주기 위한 권력에 눈을 감고 권력의 시녀로 그렇게 노릇을 한 그런 아주 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부분을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8월 2일에 지금 날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뭐 오늘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이제 출마 선언을 11시에 하시기로 예정돼 있고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하신 상태죠. 그런데 양 두 분 다 이제 친명 의원이신데 네. 지지자들 간에는 약간 좀의 갈등 양상도 살짝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 의원님 보셨을 때는 지금의 이런 좀 약간의 과열 양상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 저는 뭐 차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이 적어도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집단지성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고민이고 많은 당원들이 고민일 네. 거예요. 저는 이 당대표 선거를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규정을.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끼리 결승전에 올라간 양궁 종목의 결승전 같은 네. 게 아닐까. 그래서 누가 금메달이 되든 누가 은메달이 되든 국민들은 정말 박수치며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지켜볼 수 있는 네. 두 분이 다 똑같은 자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당대표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누구도 지지 않는 선거다. 네. 무조건 당원이 이기는 선거다. 그러므로 아마 그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민주당 당원들을 갈라치게 하려는 그런 어떤 공작 움직임들이 보여요. 네. 막 싸우게 만드는 것들을 막 올려가지고. 그러나 절대 민주당 구성원들은 그런 공작에 놀아나지 않는다. 네. 결과적으로는 양궁에 우리 선수끼리 하는 금메달, 은메달을 누가 따든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 선수끼리 결승전에 올라간 그런 종목처럼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내란 종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집권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네.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확실히 다른 정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당대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 좀 후속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근데 사실 후보 등록은 7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제3의 후보가 추가로 나오시거나 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죠. 그건 모르겠는데 뭐 현재로는 그냥 이렇게 두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 것 아닐까 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 워낙 그 뭐 당에 대한 기여도 그다음에 이번 내란을 극복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기여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도 당에 대한 기여도 국민의 어떤 바람에 대한 기여도 이런 측면에서 워낙
두 분이 누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박빙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당원들이 판단도 네. 어렵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